소소한 일상에 또 자그마한 재미를 또 이렇게 가지고 삽니다. 사실은 제가 ADHD가 있거든요. 아, 내가 진짜 미친놈인가 보다. 게으르거든요, 되게. 요새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그 과잉 행동 주의력 결핍 장애. 다들 ADHD라면 이제 보통 문제아들 막 오버하거나 막 감정 기복 엄청 심하거나 성인이 되면 낫는 경우도 있고 또 성인 ADHD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외국에 정신과학 막 무슨 한 박사 막 이렇게 좀 되나 봐요. 어떤 분이 ADHD인 상황을 잘 활용하는 방법. 보통 일반 사람들은 뭔가 성취를 했을 때 보상이 도파민이 이렇게 이제 뇌 속에 분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두 가지 이제 길로 이렇게 쭉 이렇게 도파민이 탁 나와가지고 좀 조용한 노래 들어야 되는데 이제 ADHD를 앓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 루트 중에 하나가 제대로 이제 전달이 안 돼가지고 한 절반은 막히는 거죠. 행복한 상황이 됐을 때 그 만족감이 좀 덜하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자기가 좀 불행하다라고 느끼거나 좀 불만족스러운 게 많은 거죠. 하여튼 뭔가 삶이 좀 무기력하고 재미도 없고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도 막 행복한지도 잘 모르겠고 특히 제가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제일 큰 차이를 느끼는 그런 뭔가 돈을 써도 이게 행복한지도 모르겠고 맛있는 거 먹어도 맛있는지도 모르겠고 막 돈을 쓰는 거에 대한 재미가 진짜 없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뭔가 살면서 돈을 쓰고 소비를 하고 뭔가 뭐 여행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도 그게 즐겁고 행복한 그런 느낌이 많이 안 들까,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 그 박사님이 하는 이제 얘기들을 쭉 듣다 보니까 이게 도파민 그런 뭐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런 이제 ADHD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자기 스스로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이제 일반인들보다 집중력이 되게 많이 떨어지거든요. 주의가 산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집중력이 되게 많이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반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나 자기가 열정을 가지고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 그 집중력이 일반인들보다 한 10배, 20배 이상 더 강합니다. 저도 그거를 살면서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미친 듯이 몰입을 하고 그 집중력이 진짜 막 10배, 20배 이상 막 진짜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아예 주위에 이렇게 안 들어올 정도로 미친 듯이 몰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일반인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ADHD가 조금 더 이제 그런 성향 자체 때문에 더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게 장점이 있구나라는 것도 많이 느꼈고. 그래서 그 박사님이 하신 얘기는 ADHD가 일을 되게 잘 할 수 있고 동기부여를 스스로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새로운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목표 자체가 10배, 20배, 100배 이런 되게 높은 목표를 세워놓고 도전적으로 일을 하면 자극이 되게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뭐 시간적인 압박이 있으면 내가 압박감을 느끼면서 이제 굉장히 또 잘할 수 있고 또 일을 하는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이렇게 좀 바꿔가면서 활동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단순 반복적으로 그냥 한 자리에서 꾸준하게 계속 일을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새로운 느낌들을 못 받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일반인들도 아마 다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카페에서 일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스스로 계속 만들어가면 더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특성들을 고려했을 때 일을 실패하는 이게 대부분 일어나는 패턴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게으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ADHD 때문인지는 몰랐어요. 너무 제 스스로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런 게 이제 몸에 배어 있어서 집 청소 이런 것도 아예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그냥 누워서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게으르거든요, 되게. 10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면 1일부터 9일까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10일치를 갑자기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거나. 그래서 ADHD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일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한 3일이나 5일 정도의 어떤 작은 목표들을 세워놓고 나는 3일 동안 40%를 달성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목표를 짧게 세워놓고 그 안에서 이제 압박감과 이제 성취욕 같은 것들을 짧은 주기로 자극을 하는 식으로 꼭 데드라인이 되기 전부터도 스스로 만들어 놓은 약속 때문에 일을 더 잘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쭉 듣고 소름이 돋았던 게, 저는 오후 2시에 알람을 항상 맞춰놓거든요. 근데 그 알람 이름이 업무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12시부터 밥을 먹으면 1시부터 급한 일들을 쭉 하고 나면 2시 정도 되면은 조금 약간 이제 집중력도 살짝 떨어지기 시작하고, 2시에서 3시, 4시까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 시간에 제가 좀 이렇게 조금만 한눈을 팔고 있으면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을 제때 다 처리를 못하고 이제 쌓여 있다가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스스로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2시 정도에 다시 한번 이제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이제 평일에는 항상 오후 2시가 되면 업무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알람이 뜨게끔 만들어 놨고, 그게 실제로 이제 계속 그걸 보다 보면은 되게 저한테 집중력이 딱 흐트러지는 딱 좋은 시점에 알람이 오기 때문에 되게 좋거든요. 집중력도 다시 이제 한 번 더 상기시킬 수 있고, 또 시간이 지금 2시가 됐구나, 여기서부터 이제 시간을 3시, 4시, 5시 이런 식으로 집중해서 딱 잘 써야 되는 그 중요한 시간이구나 라는 걸 딱 느끼는 딱 그 계기가 되기 때문에, 여튼 그런 방법들을 내가 살면서 이런 걸 이론적으로 잘 모르더라도 본능적으로 내가 더 일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세팅을 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런 이론적인 부분들을 듣고 나니까 내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고, 왜 그런 이제 알람을 세팅을 하고, 그 데드라인을 잡아놓고 이제 뭐 10배, 20배 이상의 뭐 챌린징한 그런 목표를 세운다든지, 막 진짜 미친 듯이 몰입을 해본 경험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저는 요새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행복이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들이, 그런 도전을 한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최근에 사실 제가 막 미친 듯이 열심히 뭘 해본 그런 것들이 좀 인상 깊은 것들은 많이 없거든요. 30대 중반까지는 내가 정말 내 한계를 돌파하는 그런 도전을 하고 성취를 이루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삶에 엄청난 원동력이 되고 자신감이 됐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안 하거나 그 삶이 좀 무기력하게 바뀌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고 머리가 나쁜 사람도 있단 말이죠. 사람이 태어났을 때 어떤 신체적인 조건이나 이런 모든 능력치는 다 달라요, 모든 사람이. 근데 ADHD가 질병이라든지 핸디캡이라든지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내가 내 스스로를 빨리 잘 이해하고 내 장점을 조금 더 잘 쓸 수 있게 내 몸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빨리 터득을 해야 돼요. 저는 그냥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는 제가 아마 조울증 진짜 제일 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기분이 좋은 상태로 바뀌어서 막 친구들이랑 웃으면서 또 농담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되게 심할 때는 거의 몇 시간 단위나 하루 단위로 그게 급격하게 변하거든요. 내가 진짜 미친놈인가 보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왜냐면 사람이 슬퍼서 막 울고 이제 내 감정이 막 이렇게 막 다운이 되고 그렇잖아요. 긍정적인 단계를 넘어서 막 미친 듯이 이렇게 즐거운 그런 상태가 된단 말이죠. 이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슬퍼서 울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게 긍정적으로 바뀌는 순간 감정적인 상태를 벗어나서 이성적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게 돼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조금 전까지 울고 있었구나. 근데 이게 다 이해가 되고, 이제 나는 이제 그냥 기분 좋아서 막 또 즐겁게 막 이렇게 하고 있네. 근데 좀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그 감정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속도보다 너무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그런 정이 없는 냉철한 사람? 그 좀 약간 제가 봤을 때 그게 좀 심해지면 진짜 사이코패스 같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를 못하는 단계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좀 무서운 생각도 좀 들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장점인데, 감성이 진짜 미친 듯이 풍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의 기복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 파장 자체가 크다는 거는 에너지 힘이 되게 강하다는 거예요.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러면 그 에너지 힘이 큰 게 남들보다 그런 감성적인 부분이 진짜 미친 듯이 발달을 해서, 음악이나 이런 걸 들어도 그 음악이 너무 좋고, 음악을 듣고 너무 좋아서 막 울거나, 아니면 그런 게 이제 내 안에 어떤 그 영감을 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음악을 듣고 뭔가 막 많이 느껴서 그 영감이 막 떠올라요. 끝도 없이 막 영감이 막 떠오르고, 그래서 새벽에 밤에 음악을 계속 들으면서 막 울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별 보다가 막
그 영감이 막 주체할 수 없이 막 안에서 폭발하듯이 막 계속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음악이나 뭐 예술이나 이런 쪽을 좀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확실히 이제 나이가 드니까 감성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죽어가고는 있어요. 점점 안정화가 되니까 그런 거를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어떻게 잘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제 경험이랑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고, 키가 크거나 머리가 좋거나 잘생기거나 아니면 성격이 너무 좋거나 사람들은 누구나 다 다양한 재능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주어진 어떤 신체라든지 정신이나 이런 뭐 지능이라든지 감정, 뭔가 사회적인 어떤 인간관계, 사람마다 이제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거는 그 무기를 내 마음대로 고를 수는 없다는 거죠. 잘생기게 태어나고 뭐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나고 그게 이제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자기만 가지고 있는 그 무기의 성질을 잘 이해를 하고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거, 그게 ADHD이든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거, 중요한 그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영상 중에 부정적인 에너지 사용법이라는 영상이, 그래서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조금 더 전체적인 맥락에 도움이 좀 많이 되시지 않을까. 굿밤. 안녕. 아씨 존나 힘들다. 타박 모드가 잘 안 돼가지고 결론적으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저게 그 차박 모드 세팅하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평지가 아니라서 이렇게 기어를 중립으로 넣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그냥 잤더니 2시간에 한 번씩 시동이 꺼지더라고요. 2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브레이크 밟고 시동을 켜줬습니다. 12시에 한 번, 2시에 한 번, 4시에 한 번 이렇게 이제 켜주다가 마지막에 6시에서 7시 타임에 잠이 너무 깊이 들어가지고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배터리가 나갈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배터리가 안 나갔었습니다. 총 전기 사용량은 그 처음에 시작할 때 210km에서 시작을 했는데 전기장판 1단계로 해놓고 켜놓고 잤을 때 한 200km 정도? 주행 거리로만 따지면 10km 정도? 근데 아마 차가 좀 따뜻해가지고 배터리가 조금 더 여유있게 찍혔을 수도 있으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했을 때 한 10에서 20km 정도? 차박은 이렇게 힘듭니다. 이끄야 이끄야 이끄